오늘은 새로운 탄생 7부 적벽대전 전반부를 방송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전 싸움에서 하공법을 조조에게 쓰기로 논의하던 주유와 제갈량에게 송전 때부터 3대에 걸쳐서 충성해온 백발노장 한계가 찾아와서 하공법에 대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벌써부터 하공법을 생각했던 주유는 노장 한계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심 놀라면서 전략을 논의한 끝에 노장 한계 보고 주유는 기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거짓 자백을 하여 조조를 속이자는 주유의 계략을 이심전심이 통한 한계는 케이하겠다는 결심을 보였습니다. 모든 장수들을 집합시킨 주유는 조조와의 싸움이 길어져서 지구전이 되면 백성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것이 분명하므로 백전백성을 위해 각 배마다 3개월 분량의 식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싸움 준비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노인 한계가 벌떡 일어서서 조조와의 싸움은 성산이 없으니 깨끗이 항복하라고 주유보고 강한 의조로 말했습니다. 즉석에서 군사들이 보는 가운데 항복하라고 하자 주유는 화를 내며 당장 한계를 잡아내어 참수하라고 지시하자 모든 장수들이 당황하여 살려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장수들이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여도 주인은 다시 한계에게 곤장을 정신 못 차리도록 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사들이 피가 나도록 가혹하게 형을 가해 집으로 한계가 실려가자 노숙은 당황하여 제갈량 보고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여유 있는 웃음으로 제갈량은 주유 도덕이 체계화된 계략을 쓴 것이라고 하자 노숙은 새삼 제갈량에 대한 사고력이 넓은 천하의 명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 한계는 신복을 시켜 조조에게 항복서를 보내자 조조는 믿을 수가 없다며 거짓 항복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술적으로 미리 조조가 주유의 진영에 거짓으로 항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세작인 체중과 체하의 서신을 받고 나서야 한계의 항복서를 믿게 되었습니다. 항복서를 가지고 조조에게 간 감택은 황급히 돌아와서 속임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고하자 주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싸움의 전략의 논의 끝에 양양의 명사인 아호, 봉초인 방통과 제갈량과 함께 주유는 싸움에서 화공법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배를 한 군데 묶어버리고 연한 개를 쓰기로 결정했을 때 마침 주유의 옛 친구로서 절친한 지우인 장관이 찾아오자 내심은 주유와 방통은 반기면서 방통은 둘만이 알 수 있는 전략을 짜서 주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겉으로 크게 노한 주유는 지난날 장관이 채모의 편지를 몰래 훔쳐본 후 도망가서 조조에게 알려서 채모와 장류를 죽게 했다며 서산에 있는 암자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암자에 홀로 갇힌 장관이 모르게 경비를 전략적으로 느슨하게 하도록 하여 이 틈을 타서 도망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듯이 탈출한 장관은 숲길을 헤매다가 불빛이 비치는 암자에 들어가니 젊은 서생이 혼자 병서를 입고 있었습니다. 암자에 들어선 장관은 만난 적이 있었던 봉추 방통을 보고 반기는 듯 인사를 건네자 방통 또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장관은 있었던 일을 방통에게 상세히 이야기를 하자 방통은 장관의 말을 맞장구를 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나라에서 한 대를 못 받았으니 인연이 없다는 뜻이 방통이 말하자
장가는 함께 조승상에게 가면 큰 대접을 받는다고 같이 가자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찾아가면 오히려 의심을 한다고 방통이 갈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장가는 조승상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지난날 주유를 속인 것이 단로가 나서 갇히게 됐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못 이기는 척한 방통은 장관의 말이 옳다 하며 함께 산을 내려와서 배를 타고 조조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기순한 방통을 보고 조조는 기뻐한 나머지 주유와 수상전이 비칠 수 있는 포진을 방통에게 설명하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라고 했습니다. 수상전의 진영은 물론 용병법이 신모하다며 조조보고 명불허전이며 천하의 명장이라며 방통은 잔뜩 지켜 세웠습니다. 수전은 군사들이 병이 많이 발생하니 의원들이 많아야 한다며 방통은 조조를 보고 말하자 조조는 군사들이 수준에 익숙하지 못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던 문제를 방통이 지적하자 깜짝 놀란 조조는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북방 군사들이라서 육지 싸움이 아닌 수전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전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말을 방통은 했습니다. 포전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방통의 말을 들은 조조는 무슨 방안이 없느냐고 묻자 방통은 배 위에서 군사들이 멀미 때문에 배를 여러 척씩 쇠사슬로 묶어 서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배와 배 사이를 철판을 깔아놓고 육지처럼 하여야 풍랑이 쳐도 배가 꿈쩍도 하지 않아 병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방통은 조조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용히 수전 전략을 듣던 조조는 탐복한 나머지 군령을 내려 모든 병성을 쇠사슬로 묶고 철판을 깔아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계획대로 군령을 조조가 내리자 방통은 속으로 계교를 꾸며 속인 연한 개가 성공했음을 미소를 지으며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떠나는 뱃길을 막아선 서서는 방통을 보고 한 개는 넓게 만드는 교육계를 쓰고 감탱은 거짓 항복서, 방통은 연한 개를 쓰고 조조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모든 계략을 조조가 알면 강남 80리의 백성들이 조조의 말바꿈 아래 죽을 것이라고 방통은 서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단호한 방통의 말에 서서는 자신이 유황숙과 군신서약을 맺은 사이로서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항을 조조가 미리 눈치채기 전에 방통은 서서를 보고 함께 떠나자고 하니 서서 또한 조조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허도를 서랑의 마등과 한수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서서 자신이 내어서 조조로부터 허도를 치겠다는 승낙을 받아 정병 3,000명과 같이 떠나면서 헤엄치며 놀던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서 벗어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겨울 보름날 밤 조조는 100만 대군을 모아놓고 양자강 물 위에 대낮처럼 밝은 달빛은 하얀 은빛 강물되어 흐르며 바라보는 조조는 술 한 잔을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병선 위에서 성대한 기운을 베풀며 조조는 유비와 제갈량을 향하여 땅 강아지와 개미 같은 미약한 힘으로 태산 같은 나를 흔들려 하느냐며 소리쳤습니다. 달빛 쏟아지는 밤 경치에 취한 조조는 술잔 들어 마시며 인생은 아침 이슬 같은 것,
분개하고 걱정할 일이 있기 위해 오직 술뿐이라며 감회에 젖어 노래했습니다. 장강 위에 새들은 울어대며 남쪽으로 남으로 날아만 가네. 산 높은 것도 싫어하지 않고 강물 깊은 데를 상관 없이 하네. 인재를 모으니 천하인심이 되돌아온다. 푸른 강물 바라보니 물결은 넘실대고 산봉우리 솟아있네. 밤바람은 쓸쓸하고 거친 파도 그 속에 해와 달이 있구나. 마치 조조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노래하면서 강동을 손에 넣고 강남을 차지하여 두 자매인 손책 부인과 주유 부인을 함께 여승을 즐겁게 보내겠다는 생각에 미리 승려의 죽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인 조조는 생명의 파괴와 소멸의 슬픔과 처량함에 대한 우주와 인생의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전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끝낸 조조는 이제 군사들을 싸울 동안 배에 멀미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난데없이 머리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울며 지나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조조에게 다가온 정욱이가 상대가 하궁을 쏜다면 큰 혼란이 오지 않겠냐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유있게 웃으며 조조는 연한 전술은 하궁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서 하궁법은 바람이 힘을 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울으니 북서풍만 불고 있으니 우리는 서북편에 있고 적은 남쪽에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는 조조의 대군과 주유의 병선이 싸움이 시작되면서부터 강풍이 몰아치자 조조가 탄 배의 깃대의 중간이 갑자기 부러졌습니다. 깃대가 부러지자 무척 당황한 조조는 선단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자 이번에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주유가 탄 배의 돛대가 부러지며 주유가 맞아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수준에서 대도덕인 주유가 병석에 눕자 모든 장수들이 수심에 잠겨 탄식을 해도 제갈량은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노숙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환자에게 비약을 처방한다며 제갈량은 주유에게 종이에 6자를 써서 붓으로 적어 보이면서 지금은 하궁을 써야 하는데 아직까지 동남풍이 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병문안을 온 제갈량에게 주유는 무슨 좋은 계책이 없느냐고 하자 제갈량은 자신이 칠성단을 쌓고 제사를 3일 3야 동안 제사를 지내 동남풍이 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남풍이 불어오기 위해서는 정병 500명이 남댕산 아래 7성단을 높이 구척이며 3층단으로 방위가 24장으로 호화재단을 쌓아달라고 했습니다. 7성단이 조속히 완성하도록 주유가 지시하며 제갈량과 약속한 날이 완성되자 제갈량은 목욕을 하고 흰 도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단 위에서 하늘을 향해 제갈량은 동남풍이 불어오도록 기도를 드리며 이틀 낮밤이 지나도록 바람은 한 줄기 불어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주유는 노숙을 보고 깊은 겨울에 동남풍이 불 리 없다며 제갈량의 허한 이야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혼자 말처럼 주유가 빈정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의 별빛이 사라지며 실바람에 깃발이 나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들이 동남풍이 불어온다고 소리치자 모든 깃발들이 바람에 서북 방향으로 벌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지 조화를 부릴 수 있는 제갈량을 귀신이라고 생각한 주유는 장차 오나라의 큰 하근이 될 사람이니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하근을 없앤다고 주유는 두 장수 정분과 서성에게 군사 500명을 주어 제갈량을 죽이라고 지시를 했으나 이들이 남병산을 갔을 때는 이미 제갈량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급히 배를 타고 정분과 서성이 제갈량을 뒤쫓아갔으나 저 멀리 하얀 도포를 입고 배 난간에 서서 떠나가는 모습은 신출귀몰한 신선처럼 보였습니다. 소리치며 정봉은 주도덕이 찾는다고 했으나 제갈량은 뒤돌아가서 주유 보고 동남풍이 불어오면 총 공격을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망치는 제갈량을 정봉과 서성이 공격하고 싶었으나 호위를 하고 있는 조우는 하살을 쏘며 배의 밧줄을 끊어버리자 배가 뒤집힐 것 같아 포기하고 돌아가서 주유에게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새삼스럽게 놀란 주유는 제갈량을 신명이라 감탄하며 조조와 싸우기 위해 진군령을 내렸습니다.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난 제갈량은 유비와 만난 기쁨을 나누면서 무궁무진한 전술과 전략을 지시하며 조원에게 산천군마로 오림 갈대밭 속에 매복해 있으라고 했습니다. 흥주로 가는 길목에서 조조 군사들이 절반쯤 지나갈 때 공격하되 궁지에 몰려 도주하는 병사들은 쫓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비에게는 3,000명의 군사들로 호로곡에서 매복해 있다가 조조의 패전병들이 아침 밥을 지어 먹을 때 공격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거듭 두 장수에게 지시가 끝나자 제갈량은 나머지 미축, 미방, 유봉에게는 모든 계획대로 강가에 배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조조 군사들이 패조하면 군량과 무기를 빼앗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갈량은 유비에게 자신과 함께 오늘 밤 주유가 지휘하는 싸움상을 살펴보자고 하자 간호가 나서 자신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한 제갈량은 조조에게 은혜를 입고 후일에 갚겠다고 맹세를 했으니 조조를 잡아서 죽이지 못하는 성품이니 본성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화를 낸 간호는 자신은 이미 안양과 문추를 죽였으니 은혜를 갚은 셈이므로 조조를 잡아서 그냥 놓아주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된 제갈량은 간호를 보고 만약 조조를 잡아 놓아주면 군법대로 처벌받는다는 군령장을 쓰라고 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간호는 군령장을 써서 주니 제갈량은 간호를 보고 하용산 고개에 매복해 있다가 조조를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곳으로 만약에 조조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간호가 말하자 제갈량은 오지 않으면 자신이 군령장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허한 곳에 실하고 실한 곳이 하다듯이 허허실실 전술로 추운 겨울밤에 연기를 피우고 있으면 조조는 위기인 줄 알고 반드시 오게 된다고 제갈량은 확신했습니다. 5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간호가 떠나자 유비는 걱정스럽게 간호가 조조를 놓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이 전멸을 당해도 조조의 운명은 다하지 않았다며 제갈량은 유비를 보고 간호가 조조를 잡아 살려주는 인정을 베풀어 은혜를 갚으라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 현명한 제갈량의 말을 듣고 유비는 감탄하며 함께 번구로 가서 주유 용병법을 간전하자고 했습니다.
동남풍이 갑자기 불어오자 조조 진영에 많은 병선들이 들어오자 조조는 한개가 투항선을 보내왔기에 군량선을 이끌고 투항하는 줄만 알고 방심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정욱은 군량선의 물속에 잠겨야 하는데 배가 높이 물 위에 떠 있어 적의 계략이라고 했습니다. 전향을 살피던 조조는 정욱의 말을 듣고 배들이 진영으로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를 했으나 이미 한개는 불하사를 쏘면서 모조리 수장시킬 대우를 정비하여 다가왔습니다. 동남풍이 불자 조조의 배들은 불길에 일제히 타오르며 연안계로 얽매어진 조조의 병선들은 피할 길 없자 군사들은 사방으로 불길을 피해 달아나고 주위의 군사들에게 죽거나 불에 타 죽었습니다. 계략에 말려들었다고 판단한 조조는 너무 급하게 어쩔 줄 모르며 헤매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게 느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수진에서 간신히 살아난 조조는 장수들과 육지로 피신했으나 자신의 병선은 모두 불에 타오르고 군사들은 보이지 않고 동호군의 고함 소리만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겨우 몇백의 군사들과 장류와 함께 조조는 불길 속을 빠져나오며 꿈같은 사실을 한탄하며 적의 추격을 피해 오림으로 피신했습니다. 적병 대전에서 패한 조조는 잊지 못하고 분한 마음을 돌이킬 시간도 없는데 갑자기 여몽이 달려들자 장료가 나가 맞서 싸우는 동안에 조조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치는 것을 반복한 조조는 밤 오경에 오림의 서쪽인 의도의 북방까지 도망을 쳤으나 사방에는 산이 높고 숲이 깊어 험했습니다. 산천을 바라보던 조조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없이 웃으며 제갈량과 주의 전략이 미숙하다고 앙천대소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만약 이곳에 군사들을 매복했다면 도망가는 우리가 전멸당했을 것이라며 적벽에서의 싸움은 우연이라며 조금도 겁날 것 없다고 했습니다. 비웃는 조조의 웃음과 말이 끝나자마자 앞뒤에서 함성이 일어나며 조은의 군사들이 매복했다가 파죽지세로 맹렬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듯이 너무 놀라 겁먹은 조조는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치고 나니 대부분의 군사들은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새벽까지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붙여 달아나는데 조조의 앞에 두 갈래 길이 남으로 가는 큰 길과 북으로 가는 좁은 길이 나타나자 조조는 좁은 길을 택해 호록곳까지 왔습니다. 밥을 지어 먹기 위해 모두 쉬어가기로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던 조조는 또다시 비웃으면서 여기에 제갈량과 주유가 복병을 매복시키지 못했다며 전략이 부족하다고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비웃음과 말소리가 조조가 끝나기 전에 진과 북소리가 요란하며 장비가 고함치며 나타나자 혼비백산한 조조는 두구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20여 리를 달아나 버렸기에 바빴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조조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을 하자 싸움에서 겨우 살아난 장수들이 조조를 위로하며 전쟁은 이기고 지는 일은 흔한 일로서 병가상사라고 했습니다.
몸과 굶주림에 지친 조조는 장수들을 달아나는 두 갈래 길을 어디를 택할 것을 묻자 조조는 부하를 시켜 산 위에 올라가서 정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찰을 마친 부하가 돌아왔어 하용도의 산길 쪽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복병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한 조조는 하용도로 가자고 명령하니 모든 장수들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험한 산길은 저기 매복할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크게 웃으며 조조는 병서의 허적실이요 실적 허지라고 제갈량은 산벽 험로에 연기를 피워 복병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대로의 군사를 매복시켰다고 했습니다. 장깨를 부려 제갈량이 자신을 속이려고 해도 자신은 속일 수 없다고 조조가 말하자 모든 장수들은 tam복했습니다. 굶주림과 부상을 입은 군사들은 겨우 몇백 명이 조조를 따라 하용도로 행군해 가다가 해가 지고 추워지면서 고개 넘어 골짜기에 들었으며 조조는 또다시 한바탕 크게 비웃었습니다. 놀란 부하 장수들이 웃는 연유를 묻자 조조는 제갈량과 지우는 아직 어려서 병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못했다며 여기에 수백 명의 군사를 매복시키면 우린 몰살당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포 소리가 울리며 숲속에서 수백 명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함을 치는 장수는 간우가 말 위에 앉아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고 웃던 조조와 장수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얼어붙은 조조를 보고 정욱이 다가와 성상 보고 전에 간우를 살려보냈으니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조조는 하늘의 운을 맡기고 눈을 감고 기다린 앞에 간우가 다가와서 성상 그동안 무고했느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뜻밖의 인사를 받은 조조는 눈을 번쩍 뜨며 놀라서 손에 잡은 청룡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예정이 있으나 주군의 영을 받고 이곳에서 성상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영웅답게 죽어달라는 간우의 말에 억지로 웃으며 조조는 간우를 보고 예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한 번만 지나가게 눈 감아 달라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간우는 성상의 은혜는 안녕과 문추를 죽여 보온의 끝났으므로 살려둘 수 없다고 강한 의조로 말했습니다. 애원조로 조조는 간우를 보고 주군인 유비의 부인을 적중에서 성심껏 모시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며 엉뚱하게 간우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옛날 적진 속에서 자신을 포함한 주군의 부인들을 성심껏 대해준 조조의 예정을 생각한 간우는 어쩔 줄 몰라 몰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실수하듯이 가장 절친했던 지교인 조조의 부하 장료가 땅에 엎드린 처참한 몰골을 보았습니다. 결국 간우는 예정에 지고 말머리를 돌려서 가자 조조와 부하들은 함께 한급히 하용도로 벗어나기가 바쁜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썩은 나무에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담을 쌓을 수 없지만 어리석은 것은 가다듬을 수 있다며 자신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고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수들과 난군성으로 기한한 조조는 살아났던 기분에 주연을 베푸는 자리에서 통곡하며 가까만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싸움에 패하여
수모를 당하지 않았다며 남군성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적백대전 전반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